어느 야심한 밤, 제임스 본드가 다급하게 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이 파놓은 함정이었고 얼마 후 본드는 허름한 창고 안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곧 의자를 가져와 한가운데 구멍을 내는 악당들. 벌거벗은 몸뚱이에 구멍 뚫린 의자라니 갑자기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광경이 뇌리를 스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순간 굵직한 밧줄을 들고 등장하는 르 쉬프르. 그대로 의자 아래 축 처져 있을 불쌍한 쌍둥이에게 오신각 타종 행사 마냥 극한의 고통을 맛보여 주는데요. 그 어떤 테토남도 애견으로 만들어버리는 극단적인 가학, 급소에 가해지는 둔탁한 충격이 온몸의 신경선을 따라 오장육부를 종주한 뒤 마침내 대뇌피질에 이르러 원초적인 고통을 전달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고자란이를 외치며 쥐쥐를 쳤을 상황. 하지만 우리 본드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양껏 여유를 부리며 쉬프르를 도발하고 마는데요. I've got a little itch. Would you mind? 네, 지팔자 지가 꼰 거죠. 상영 당시 극장 안의 모든 남성들을 지옥의 불가마로 인도해 주었던 세기의 명장면, 비명에 쓰러져간 5천만 정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I'll feed you what you see not to value. 여기 잔혹한 마피아 조직에 의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프랭크 캐슬. 슬픔을 넘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퍼니셔의 탄생이었는데요.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마피아의 말단 조직원인 미키를 납치한 프랭크. 곧 그를 허름한 창고로 끌고 간 뒤 밧줄에 묶어 거꾸로 매달아 버립니다. 이후 프랭크가 꺼내든 건 섭씨 2000도에 달하는 공업용 토치. 이를 본 미키는 심장이 바운스 두근대며 미칠 것만 같은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프랭크의 무자비한 토치질. Should we call the police? Let's stay out of it. He's a very scary man. He's killing someone and we're next. Son of a bitch!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문은 생고기와 아이스바를 이용한 페이크였던 것. 토치로 고기를 태우면서 아이스바를 맨살에 갖다 대어 상대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심리적인 고문이었죠. 청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속여버린 대환장의 콜라보가 미키의 편도체에 치명적인 오류를 선사한 것인데요. 잔인함의 대명사 퍼니셔가 선보였던 충격과 공포의 심리고문 대잔치.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고기가 먹고 싶어지는 프랭크 캐슬의 스테이크 쿡방이었습니다. I'll tell you anything. Anything you want to know. 영문도 모른 채 사설 감옥에 갇혀 무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고 살아온 비운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오대수. 오늘만 대충 살고 수습하는 게 그의 인생 모토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번만큼은 대충 수습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오대수.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오로지 복수심 뿐입니다. 이후 전국의 중국집을 모조리 쓸고 다니며 드디어 15년간 질리도록 먹어왔던 문제의 군만두를 발견.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이 갇혀있던 사설 감옥을 찾아내고 마는데요.
오대수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 바로 자신을 가둔 의뢰인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달수씨는 의리가 개쩔었고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그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맙니다. 자, 이제 자비는 사치일 뿐 펜치 대신 장도리를 손에 쥔 오대수 선생님의 무면허 무마취 무차별 발치쇼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빠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잇몸에서 뜯겨져 나가는 애처로운 생리빨, 충치균마저 기겁하고 방빼게 만드는 갸냘픈 강냉이들의 세심한 무상수거가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A형 손들어라. 어서 가라. 피 많이 흘렸다.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보스를 찾기 위해 안조파의 부두목 카키하라가 행동에 나섭니다. 윤슬처럼 반짝이는 샛노란 금발에 입 양쪽이 귀밑까지 찢어져 있는 충격적인 비주얼. 첫 등장부터 관객들의 안화 전도 피지를 살짝 설레게 만드는데요. 이후 보스의 행방을 캐묻기 위해 라이벌 조직의 간부인 스즈키를 납치, 마치 정육점 고기 마냥 갈고리에 매단 뒤 본격적인 고문을 시작합니다. 길다란 꼬챙이로 볼콕을 시전하고 펄펄 끓는 기름을 스즈키의 등짝에 자비 없이 들이붓고 마는데요. 그야말로 흑백 요리사 뺨치는 야쿠자 튀김의 등장. 관객들의 광배근을 뻐근하게 조여주는 무시무시한 타격감이 안구를 후려치죠. 마치 튀김에 환장한 일식 명장 마냥 해맑게 뿜어내는 카키하라의 광기. 전대미문의 전신 튀김 퍼포먼스가 늦은 밤 시청자들의 위장을 휘갈깁니다. 아기야! 너 내 거야! 이거 고문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오야마 시게하루. 7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독수 공방하던 중년의 호라비입니다. 결국 친구의 권유로 영화 오디션을 가장한 배우자 오디션을 감행. 그곳에서 그는 야마자키 아사미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곧 2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풋풋한 연인이 된 두 사람. 그 길로 아오야마는 아사미와 뜨밤을 보내며 닫혀있던 야관문을 가열차게 열어 제낍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이후 아사미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아오야마를 향한 집착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欲しいのあなたが 그로부터 얼마 후 위스키를 마시던 아오야마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잠시 후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주사기를 들고 있는 아사미의 모습.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남자를 불신하게 된 광기 어린 사이코패스였던 것인데요. 남자는 죄다 쓰레기라며 분리수거에 앞장서온 희대의 살인마. 가장 먼저 아오야마의 복부에 장침을 꽂으며 사랑꾼 아오야마를 야마돌게 만듭니다. 피아 조직과 근막을 거쳐 복근을 후려친 뒤 내장까지 아야! 주먹으로 쳐맞아도 오지게 아픈 리버샷을 무려 장침으로 조져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お腹ではここが一番いいのキリキリキリキリキリ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텝. 이번엔 눈입니다. 사랑스런 미소를 띠며 조심스럽게 눈가를 찔러대는 치명적인 다정함. 보고 있는 관객들마저 눈밑이 시큼해지는데요. キリキリキリキリキリ
자, 드디어 지옥 침수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번에 아사미가 꺼내든 건 뼈까지 썰린다는 캠핑용 와이어톱. 해맑은 모습으로 발목을 썰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관객들의 몸과 마음이 서로의 뺨을 휘갈기며 절교를 선언하고 마는데요. 청순한 얼굴로 급소만 골라 타격하는 영화사상 최악의 미친 사페녀. 관객들의 교감신경을 너덜너덜 찢어버렸던 J-호러의 전설 아닌 레전드 오디션이었습니다. 次は右足ね。 어느 날 갑자기 하나뿐인 딸이 납치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대로 눈이 돌아간 브라이언 밀스, 전직 특수요원 출신의 장기를 되살려 자신이 직접 딸을 되찾기로 하는데요. 이후 남겨진 단서를 쫓아 범인들을 추적하는 브라이언. 곧 범인들 중 하나인 마르코를 붙잡아 굵직한 쇠막대를 허벅지에 꽂습니다. 생사를 찍고 들어오는 무자비한 고통. 관객들의 대퇴사 두근마저 이열종대로 헤쳐모이게 만드는데요. 곧바로 쇠막대에 전극을 연결한 뒤 노빠꾸 직진으로 스위치 온! 백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허벅지의 철심을 타고 온몸을 휘감으며 정수리부터 괄약근까지 직방으로 쇼트. 인간이었던 마르코를 피카츄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스위치 온! 지금까지 전 세계 악당들에게 요실금을 선사했던 분노한 아버지의 짜릿한 복수극 테이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궁녀들을 한자리에 집합시킨 엄상궁. 요 근래 창고에 있던 금사 은사가 몇 가닥씩 없어졌다며 궁녀들을 모아놓고 잡돌이를 시작한 것인데요. 곧 일진 궁녀들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게 된 옥진. 옥진이 새벽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옥진이 창고 쪽으로 가는 걸 저도 봤습니다. 견습라인이 창고에는 왜 갔어? 어디다 숨겼니? 어디다 숨겼어? 바람에! 결국 옥진이는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가 당하게 된 고문은 무려 손톱 아래쪽에 바늘 찌르기. 보기만 해도 내 손톱이 따가워지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손끝에 말초신경을 타고 부정엽으로 직행하는 K 고문의 매운맛. 고탄소강으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바늘 끝이 손톱 끝에 말절골까지 아작내고 마는데요. 이 고문의 이름은 일명 조가파 자침. 말 그대로 손톱 밑에 바늘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중세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대를 아우러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며 바늘 하나로 끔찍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특유의 간편함이 조가파 자침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길다란 바늘이 손톱 끝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 손끝의 통각 수용체가 비명을 싸지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자진몰이 장단으로 자지러지게 만듭니다. 실 하나 훔친 죄로 애 하나를 작살내버린 구중궁궐의 무자비한 잔혹사 궁녀였습니다.
1936년 중국 하얼빈 일대에 일본 관동군 산하의 극비 부대가 창설됩니다. 이 끔찍한 곳의 정체는 바로 그 악명 높은 731 부대. 본래는 방역 급수가 목적이었으나 이시이시로가 부대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성격이 급변, 무고한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 부르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한 곳인데요. 매서운 칼바람이 살결을 베어무는 혹한의 겨울. 여기 한 여자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영화의 추위 속에 맨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그녀의 팔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일본군 연구원. 그렇게 여성은 서서히 산채로 얼어붙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완전히 얼어붙은 양팔. 이내 한 연구원이 짧은 몽둥이를 가져와 얼어붙은 팔을 강하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다루는 듯 인간의 육체가 한낱 도구로 전락해버린 끔찍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 곧 연구원들은 이를 동상실험의 일환이라며 그녀의 팔을 미지근한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 바로 냉동된 팔이 온수에 녹아내리며 피부와 근육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만 것인데요. 731 부대의 만행은 이견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끔찍한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오직 승리만을 위한 광기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일본의 씻을 수 없는 과오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일본보다 북한이 더 나쁘다며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둘 다 잘못한 거죠. 6.25는 북한이 저지른 북한의 잘못이고 제국주의 일본의 국권 침탈 및 수많은 전쟁 범죄는 그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일본의 잘못인 것입니다. 이는 상쇄할 수도 없고 상쇄해서도 안 되는 역사에 기록된 두 번의 각기 다른 아픔인 거죠.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든 이를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